지금부터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내가 아는 이 뉴스,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팩트체크.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체크의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모두들 지난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개강하고 얼마 안 지나 긴 연휴가 있다 보니 그 전주는 아무래도 활력이 생기지 않고 연휴만 기다리며 느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렇게 연휴까지 다 즐기고 나니 이제야 2학기가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니 어쩐지 매일이 연휴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휴식은 짧게 자주 즐겨야 더 효율적이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취하는 휴식인 잠도 10시간이 넘는 긴 잠을 많이 자는 것보다 4시간 30분씩 자는 것이 피로회복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업무 중 10분씩 쉬어주는 짧은 휴식이 번아웃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억 강화에는 반복 학습보다 짧고 잦은 휴식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뇌의 수행 능력이 반복 학습을 할 때보다 짧은 휴식 시간에 주로 향상되며 이때 좋아진 수행 능력이 축적되어 장기 기억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다행히 오늘 금요일이 지나면 주말이 다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축제도 예정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 다가올 짧은 휴식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봐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팩트체크 시작해볼게요. 그룹 이름의 썬데이. 난 전부 다 알고 있어. 내가 잠들었던 어젯밤 너의 외출, 난 자꾸 뻔뻔하게 오빠 행세해. 정말로 향수로 감춰둔 술 냄새. But I don't care. 우리 사이엔 좀 이상해도 쉽게 당황한 너의 미소에 난 더 안심하게 돼. Sunday, Sunday,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 Sunday, Sunday, 시간이 멈췄으면 해. Sunday, Sunday, 주말이 왔어도 너가 없음 뭐해 뭐해. Yeah, look, I be like oh yeah, 연락 끊겨서 미안해 배터리가 다 됐어. I be like oh yeah, 충전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잠들었어. Oh yeah, 네가 빨리 보고 싶어서 baby, 일찍 잠들었나 봐. Sunday, 내가 제일 기대하는 날 always 커플 신발 신고 와 someday 상상돼 결혼식장 oh wait 그건 아직 아닌가 it's midnight.
팩트체크 첫 번째, 차례상의 규칙, 홍동백서나 조율이시는 근거가 없다? 지난 추석 모두 차례는 지내셨나요? 흔히 추석 풍경을 떠올리면 할머니 댁이나 큰 집에 모여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아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생각하곤 하죠. 대추나 밤, 배와 사과 등 다양한 과일들을 준비하는 이유 또한 차례상의 홍동백서와 조율이시를 지키기 위해서일 텐데요. 홍동백서는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는 뜻이고 조율이시는 대추, 밤, 배, 곶감의 순서대로 제사상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통처럼 여겨지는 이 홍동백서와 조율이시가 지킬 필요가 없는 근거 없는 예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5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추석 차례상 음식을 9가지로 줄인 표준안을 발표했는데요. 추석 차례상의 기본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과 술이고 여기에 조금 더 올린다면 육류, 생선, 떡을 넣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또 이의 근본 정신을 다룬 경전에 따르면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고 하며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따르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죠. 이어 기름에 지진 전이나 유가는 그간 차례상에 빠지지 않았던 음식이지만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41권에 따르면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오히려 예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운 상제 등의 예법을 기록한 경전 의례에도 기름으로 볶으면 설만하게 되는 바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석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종묘 제례에도 기름에 지진 음식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을 보아 차례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예법에 어긋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가족의 기호에 따라 전을 만들면 된다는 하나의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흔히 전과 부침개를 차례상의 필수 요소로 생각해왔지만 아닌 점이 밝혀진 것인데요. 심지어는 차례상의 홍동백서와 조율이시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김미영 수석연구위원은 홍동백서, 조율이시 같은 표현은 중국 예서에도 등장하지 않고 조선시대 예서에도 없다며 명확히 어디에서 최초로 등장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근대 이후 민간에서 음양오행과 접목해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례 편람에도 제상의 남쪽 끝에 과일 접시를 놓고 그 다음 줄에는 채소와 포와 식혜를 차리고 북쪽 끝에 잔대와 초접을 놓되 잔은 서쪽, 접시는 동쪽이다 라고 되어 있을 뿐 홍동백서나 조율이시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미영 위원은 제례 음식 자체가 꼭 올려야 하는 건 없다며 시대적 상황과 제례 문화를 이해하며 융통성을 발휘해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차례 음식을 준비하며 과하게 무리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제례를 준비하는 마음을 중요시하며 융통성 있는 제례 문화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느낀 거 빼고 위기적인 성격을 조금 고친 거 빼고 그대로야 like 넓은 가슴 너가 슬플 땐 안아줘야 하니까 화가 나 벽을 치는 것도 참았어 너가 손이 예쁜 남자 좋아하니까 야간만 내 얼굴 보니까 그동안 내 아파했던 마음이 싹 나는 기분이야 너의 아리따움은 여전한 너가 없는 내 삶은 많이 허전한데 말로 설명 안 돼 넌 어떻게 지냈니 힘들 땐 누구에게 기댔니 난 너 아니면 되더라 찾아본 적은 없지만 세상에 너 같은 여자는 없더라 For real 많이 외로웠어 하나도 안 새로웠어 하루하루가 지겨웠어 내 발은 돌아와줘서 고맙다 Welcome back 잘 돌아왔어 이제 내가 더 잘해줄게 Welcome back 너무 그리워서 이런 날 한번 안아줄래 너의 향기 작은 몸짓 부드러운 손길까지도 Welcome back 잘 돌아왔어 baby 나 이제 더
잘해준다는 말은 그저 안심하기 위한 거짓말인 girl 이별 후에 후회한 적 없이 혼자가 더 편하다는 말은 거짓말일 girl Oh I was so lonely 심심해서 하루 종일 필요 없을 것만 같던 너의 잔소리마저도 그리워지는 하루하루였어 왜냐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나를 위해 웃어주던 너의 그 표정 너를 위해서 불렀었던 모든 노래인 찐송 듣기 싫더라고 잘 모르긴 몰라도 네가 없으니까 네 몸이겠어 조마까지도 공허하게만 한 적이 저녁 노를 보면 너와의 시간을 회상하게 만들어 많이 외로웠어 하나도 안 새로웠어 하루하루가 지겨웠어 첫 번째 팩트체크 정리하며 아이콘의 웰컴백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팩트체크 두 번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 부채를 가중시킨다?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꽉 막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지나며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법제화되었는데요. 명절 때마다 교통량이 몰려 저속도로가 됨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받는 건 부당하다고 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선심성, 일회성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유로도로법을 개정하여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작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을 시작으로 2020년 설까지 총 6차례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석 통행료 면제는 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면제된 금액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지난 6차례에 거친 통행료 면제 액수 총액은 3,700억 원이 넘고 이번 추석 통행료 면제액도 600억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한국도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요. 재정도로와 민자도로로 나뉘는 고속도로 중 도공이 부담하는 통행료 면제액은 재정도로에 한정됩니다.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정부가 100%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자도로를 제외해도 이 제도의 시행 이후 도공이 면제한 재정도로 통행료는 2,87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안고 있는 도공, 경영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부채는 33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도공의 부채를 늘린 걸까요? 하지만 명절 통행료가 도공의 부채를 늘린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면 도공의 부채는 꾸준히 늘어났고 명절 통행료 면제가 법제화된 이후 특별히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부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절 통행료 면제가 도공에게 잠재적 손실이 된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건 아니며 정부 시책이 아니라면 명절 내 늘어난 고속도로 통행료는 큰 수입으로 작용해 다른 부채를 갚거나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적자는 아니더라도 손해는 분명한 거죠.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법 중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액 보전보다는 공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익적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공이 매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을 국토부를 통해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서는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나 연관된 제도들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도 잠길 듯 yeah, 반쯤 감긴 눈 너무 식해 아무 관심 없는 듯한 네 무표정 그 눈빛 baby I'm addicted baby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춤을 춰줄래 발을 맞춘 채 나의 뒤를 따라서 걸을게 다가오듯 다가오지 않는 걸음의 끝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내게로 와주면 돼 묘해 너의 실루엣 말투와 그 분위기 신비로운 향기까지 다 묘해 넌 너무 위험해 난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린 채 Why don't you like me 자꾸만 나를 밀어내는 네가 미워 There wasn't no one like me 내게로 와 좀 더 다가와 It doesn't look like me 나도 내게 왜 이러는지 I don't know baby Yeah if you like me 너를 안고 여길 떠날래 너는 나의 미야 oh I feel like a Picasso 넌 나의 맘을 헤집고서 모른 척도 떠나줘 너의 주식은 내 카톡 Everyday 일시파죠 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온몸에 다 상처가 범벅 아무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어 계속해서 매섭겠어 서투른 내 표현 섬처럼 뭉친 게넌 할게네 yeah ooh yo you so bad as me 미워 죽겠어 근데 어떻게 이뻐 죽겠어 다른 놈들은 시시하게도 yo 너무 도도해 너는 내게 묘해 너의 실루엣 콜드의 묘 듣고 왔습니다. 다음 팩트체크는요. 팩트체크 세 번째. 기후변화가 역대급 규모의 태풍 흰남노를 만들었다? 지난 6일 한반도에 상륙한 11호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큽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 3명, 실종 8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339건의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는 등 피해 사례가 엄청난데요.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힌 흰남노는 발생 경로와 피해 공식마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주로 북위 5에서 20도 사이의 따뜻한 북서태평양 바다에서 발생하는데 흰남노는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첫 초강력 태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한간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렇게 거대하고 이례적인 태풍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존 태풍들과 흰남노의 발생 위치를 따져보겠습니다. 20년 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와 매미. 이 둘은 각각 북위 16.5도, 16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으로 따뜻한 저위도 지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태풍의 발생 지점입니다. 이에 비해 흰남노는 고위도인 북위 26.9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무려 10도나 차이 나는 위치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 비교적 고위도에서도 태풍이 발생할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해수온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 수증기 증발이 많아지고 많아진 수증기들은 태풍을 고위도에서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태풍의 연료로 작용해 더 큰 태풍을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컸지만 높아진 해수온도는 오히려 태풍의 규모와 강도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사의 위성 지도를 보면 흰남노가 북상하는 경로의 주변 바닷물 온도가 평균보다 3도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흰남노의 이례적인 발생 위치와 강도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마냥 안일하게 생각해온 기후변화는 점점 우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기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강승식의 What If 듣고 오늘의 팩트체크 마쳐보겠습니다. Tell me, let me know. 저 달이 사라질지 선명해질지 Make a crescendo. 뭔가 다른 게 있다면 내 맘에 밤을 채워줘. 깊어진 다툼 커지는 상처 끝에 sun goes down. 번지는 어둠 너머 저 달이 보여. 길 잃은 밤을 비춰줄 수 있을까. Baby look in my eyes. 잊었던 설렘을 가르쳐줘. 선택을 해 yes or no. 숨이 남아있었단 사실을 알려줘. I'm tryna get your heart. 새로운 시작 go go go. But what if I get her. I'm running out of time. 또 다른 선택 go go go. But what if 믿고 있어 no way. 거짓 너의 온기 뜨거워진 눈빛 go go go. But what if 알고 싶어. 이미 울까진 너의 맘이 행복하는 느낌 go go go. But what if 알고 싶어. What if I get her. 알려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잘 몰라. 나를 채워줘. 어두웠던 내 그림자를 밝혀줘. 새로운 맘에 때로는 익숙함에 close to you. 심장이 뛰고 있어. 떨림을 느껴. 두려운 마음을 속여 나를 오늘은 지난 연휴간 있었던 뉴스들을 위주로 다뤄보았습니다. 태풍 흰남노부터 추석 관련 뉴스들까지 어떠셨나요? 한 주 푹 쉬고 오는 동안 많은 뉴스들이 쌓여 있어 어떤 뉴스들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하고 고민이 많았네요. 다음 주에는 많은 학우들이 기대하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죠.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축제라 그런지 많은 인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운동장의 상태가 최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모두 3년간 기다린 만큼 누구보다 신나고 재미있게 즐기면서도 항상 안전수칙과 개인위생을 지켜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로 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저는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팩트체크 제작 연출 김현지 기술 차소윤 진행의 저는 김민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